안녕하십니까. 저는 45살 남자입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 엄청난 후회를 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경우라면 빨리 뉘우치고 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2살 어린 아내와 슬아의 딸과 아들을 하나씩 두고 있어요. 사실 전 흔히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폭력적인 남편이자 폭력적인 아빠였어요. 제 손찌검은 아들, 딸을 할 것 없이 공평하게 행해졌고 어쩔 때는 아내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의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아이들의 입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제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멍청하게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후회를 느끼고 폭력 성향을 고치는 과정에서 제가 결핍이 많은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 어린 시절은 남들보다 더욱 불행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셨고 알코올 중독자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서 저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셨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눈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팔과 다리에도 어느 괜찮은 구석이 하나 없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한여름에도 항상 목과 팔과 다리를 가릴 수 있는 옷들만 골라서 입으셨어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항상 어머니를 복날에 개 패듯이 팼습니다. 그 폭력의 화살이 제게 쏟아질 것 같으면 어머니는 온몸으로 저를 보호하셨었던 것 같아요. 애한테까지 그러지 말고 애한테 할 거면 그 목까지 자기한테 하라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저희 집은 쑥대밭이 되었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술에서 깬 아버지는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시며 싹싹 비셨고 어머니는 항상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집을 깨끗이 치우면 뭐 하겠어요. 아버진 저녁에 다시 술을 사와서 한 잔만 먹겠다며 드셨고 한 잔은 한 병이 되었고 2병이 되었고 술에 취하셨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땐 무서워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지가 가능했을 때를 상기시켜보면 꽤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폭력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소음 정도로 말이에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께 폭력을 행사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술을 더 내놓으란 이유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일하러 나가시지 않아서 어머니가 소일거리로 부업을 띄어 만들어 오는 돈이 저희 생활비의 전부인데 어머니는 정말 돈이 없으셔서 못 드린 거였어요. 어머니가 여유가 있으실 때는 아버지께 돈을 쥐어주고 나서 저를 데리고 새벽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 아침에 함께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지금 보니 그게 어머니 나름의 도피였던 것 같네요. 아무튼 어머니는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께 애원도 했고 화도 냈고 빌어도 받고 애걸복걸하며 부탁하기도 했죠. 제발 술을 끊어달라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알겠다고 대답은 잘 하셨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저희 집엔 와장창 하며 깨지는 소리와 어머니의 비명소리,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죠. 그쯤 되니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신고받고 온 경찰들도 저희 얼굴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제 나이가 아마 1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창피했고 쪽팔렸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너무 한심했어요.
잘못은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렀단 점인데 전 어머니에게 그만 좀 울고 정신 차리라고 그치라고 윽박질렀어요. 정말 불효자식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버지의 폭력에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대응을 많이 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살려달라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문 밖으로 살려주세요,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에 문을 당장 열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니 바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버지는 잠들듯 기절하셨고 저는 헉헉거리며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이었죠. 어머니의 구조 신호에 누군가 신고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저와 어머니는 경찰로 향했고 아버지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비껴 맞았던 거라 가벼운 뇌진탕에 오셨던 거였고 술에 너무 취해 있으셔서 쓰러지듯 잠이 든 거라고 병원에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는 누가 봐도 피해자인 몰골인데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구하려던 미성년자였고 다행히 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이 해결되고 아버지는 병원에 좀 더 계셔야 했기에 집에 저와 어머니 단 둘만 남았어요. 전 어머니한테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가버리라고 말이죠. 어머니는 아들인 제 말이 충격이셨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아버지의 폭행도 충격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숨죽여서 우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우실 때 숨죽이시며 우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소리를 내면 정말 미친 듯이 때렸거든요. 아버지가 집에 없는데도 숨죽이며 우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것만 같았죠. 그때까지 어머니는 고민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 저녁을 차려주셨는데 저희 사는 형편에 맞지 않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고 고기까지 구워주시더라고요. 제게 웃으면서 아들 맛있어? 라고 물으시면서요. 너무 맛있어 하며 전 음식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어머니는 한술도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엄마가 정말 많이 미안해 하며 슬프게 웃으시며 제 뺨을 쓰다듬으셨죠. 그렇게 그날 새벽 어머니는 아버지가 태어나기 바로 전날 밤에 가벼운 옷까지만 챙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릴 줄도 몰랐고 심지어 그런 아버지와 저만 두고 도망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슬펐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되었고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가 앞으론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랬죠. 제가 곁에서 지켜봐 왔으니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러나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이후 제 삶은 더 지옥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지키기 위해 애쓰셨는지 느껴졌고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는 퇴원 후 별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갖다 대며 절 미친 듯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 아들이고 몇 년 정도 지나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지고 힘도 더 세졌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습관적으로 제 뺨을 내려치시려 했는데 그 손을 잡고 아버지를 그대로 밀치니 넘어지시더군요. 그 후로는 제게 손찌검을 하지 않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게 뭐라고 그동안 아버지를 무서워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제 아버지다 보니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며 친구란 것이 뭔지 알게 되었고 동료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어머니처럼 수수한 사람이었어요. 꽃으로 따지면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제가 처음 만난 여자가 아내였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았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폭력이요. 사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서 폭력이 얼마나 나쁜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다짐했어요. 아,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저런 남편과 아빠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들을요. 그래서 저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아내와 점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원하는 방식들도 달랐는데 아내에게 산후 우울증도 함께 왔었거든요. 보통의 남편들은 사랑하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 좀 더 다정히 대해줄 것이고 따뜻하게 말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아내에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고 결혼 후 아이를 낳은 이후로는 아내와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헐뜯었어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가기 일쑤였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아내에게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들이 3살이 되던 해에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제가 아내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아내와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몇 년 정도 흐르니 점점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집에 있는 꼴만 봐도 화가 치솟을 만큼 미친 듯이 화가 나더라고요. 뺨을 맞은 아내는 놀란 듯이 절 쳐다봤습니다. 전 그런 아내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화가 도무지 풀리지 않더라고요. 스위치가 고장나서 꺼지지 않는 로봇처럼 말이에요. 아내는 계속되는 제 폭언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잘못했으니 제발 그만하라 애원했죠. 저는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화를 냈고요. 막상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큰 소리에 놀라 울면서 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 그런 제 모습에 당황해서 집을 나와 그날은 외박을 했어요. 처음엔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나 보다 싶었죠. 그러나 한 번이 어렵지 2번부터는 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날카롭게 아내의 가슴을 후벼 파는 폭언들과 쌍욕을 내뱉기 시작했고, 어쩔 때에는 아내에게 손을 휘둘렀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아이들이 말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으면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기겁해서 달려오는 아내가 제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아내에게도 손을 올렸어요. 매일 후회했음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때렸다는 후회감과 죄책감에 술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내에겐 더욱 가혹한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둘 모두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첫째가 3학년이었고 둘째가 2학년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아이들을 일찍 학교에 보내고 아침에 제게 이혼 서류를 한 장 내밀더군요. 협의 이혼을 하자고 말이에요. 아이들은 본인이 친정에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화가 또 미친 듯이 나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게 그러더군요. 나 이제 이렇게 살기 싫어. 제발 날 놓아줘.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는 저희 어머니처럼 숨죽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움찔하고만 제가 아내를 쳐다보았어요. 순간 아내의 얼굴에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아내는 그 옛날 저희 어머니처럼 한여름에도 소매가 긴 옷과 긴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식탁 근처에는 전신 거울이 하나 있어요. 주방과 현관이 가까워서 제가 밥을 먹고 출근하기 전 항상 거울로 옷매무새를 체크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저희는 주방 식탁에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옛날 어머니를 때리고 사셨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웃음이 많았던 아내는 어느새 웃음을 잃어버리고 옛날 저희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슬픔과 분노 따위의 것이 아니었어요. 허망하고 허탈했으며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눈 위에 씌어있던 무언가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답답해서 메고 있던 넥타이를 풀기 위해 손을 움직였는데 그 작은 움직임에 아내의 몸이 굳고 움찔거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표현이 안 돼요. 아내는 지금쯤 날라오고도 남았을 폭력이 날라오지 않자 더욱 겁을 먹은 듯 했어요. 일단 퇴근 후 다시 얘기하자고 잠시 뒤로 미루었죠. 그날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내에게 잘못을 빌고 설득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할 마음으로요. 과거에 제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는지 믿기지가 않았고 어디에 씌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분명 현관문 밖까지 울리던 딸과 아들의 웃음소리가 제가 비밀번호를 치고 현관문을 열기 시작하니 귀신같이 멈추더군요. 아내 뒤에 숨어서 들리지도 않을 목소리로 다녀왔냐 인사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라고 되물었더니 빽 울더군요.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기 위해 아이의 얼굴 가까이 손을 가져다 대니 아이가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참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작은 아이에게까지 커다란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 와중에 아들은 제가 자기 동생을 해치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동생을 자기 뒤에 숨기고 엄마도 자기 뒤에 숨기더라고요. 난 10살짜리 아이보다 못한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방으로 보내 재우고 나왔고 저는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뻣뻣하게 굳는 아내를 깨달은 순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허망하고 허탈함이 물밀듯이 몰려왔고 자괴감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스스로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울지 않으려고 용을 썼는데도 제 눈물샘은 멋대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나를 보며 아내는 후다닥 뛰어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우냐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진정을 하지 못하자 저를 안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나이 먹고 아이처럼 엉엉 울게 될 줄 몰랐는데 저희의 목소리가 컸는지 재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도 방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밀더군요. 그리곤 우는 제게 다가와 아들은 자기가 아껴놨던 간식을, 딸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건네주며 위로를 해주더군요. 전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다 고치겠다고. 내가 오늘 알았다고. 그동안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했는지 오늘 깨달았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고칠 수 있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니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부부 상담도 같이 받으러 가자고, 내가 더 노력하겠다고, 근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으니 딸도 울고 아들도 울고 아내도 울었습니다. 오밤중에 내 가족이서 엉엉 울었네요. 아이들은 울다 지쳐 잠들었고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믿어볼게 라고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저와 아내는 부부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저는 심리 상담까지 병행했습니다.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길 전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이 어긋났기에 제가 그걸 보고 배웠다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제가 만난 첫 여자가 아내였기에 결핍이 많은 저는 계속 불안에 시달렸던 것이었고 그 불안과 스트레스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데 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인지하고 직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고 응원하시면서요. 아내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깜짝 놀란 것 같았죠. 그렇게 전 차근차근 분노를 조절하는 법, 긍정적으로 감정을 풀어나가는 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 등등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배워나갔고 실천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내도 제 모난 행동들이 아무래도 어렸을 때 받았던 정서적 학대인 걸 알게 된 이후로 더욱 적극적으로 절 이끌어 주었어요. 아내 본인도 상처가 참 많았을 텐데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엔 저를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손만 움직여도 깜짝 놀라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제가 퇴근하면 아빠라고 크게 부르며 품에 안겨드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 잘못 잡힌 버릇 때문에 제 가족에게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줬는지 지금부터 사죄해도 평생을 미안하다 말을 해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이렇게 변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항상 멋있다고 해줍니다. 저도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살아보니까 아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내의 친정도 찾아가서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직 저를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제게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저도 더 크게 노력할 생각이에요. 전 아직도 아내에게 죄스럽고 미안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 많은 저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아내가 존경스럽기도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전 노력하는 남편과 아빠가 되어 언젠가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이 되어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정말 개차반같이 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배우지 못해 모르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으나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요. 물론 제 불우한 어린 시절이 제가 행했던 폭언과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현명한 아버지와 남편이란 무엇인가를 배웠고 알게 되었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저처럼 커다란 후회를 하시기 전에 미리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전 앞으로 남은 평생을 제 잘못을 용서해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